사람들 앞에서 심장이 벌렁거리고 사람들과 식사를 하는데 긴장이 되어서 제 손이 덜덜 떨려 부끄럽더라고요. 아주 떨릴 거예요. 그런데 무리 없이 해낼 거고 그럭저럭 지나갈 거예요. 안녕하세요. 마인드학대입니다. 여러분, 수줍음도 이렇게 지나치면 병인 거 아시나요? 무대에서는 연주자분들이 정신건강의학과에 약을 타러 오세요. 지나친 긴장감은 연주를 방해합니다. 관객들의 시선에 너무 신경이 쓰이고 혹시 실수를 하면 어쩌지 하는 그런 공포, 불안이 연주의 몰입을 방해하거든요. 시험을 실패하면 어쩌지 하는 그런 불안증, 또 정면 공포증, 무대 공포증, 발표 불안증, 시험 불안증, 시선 불안증 모두 같은 문제입니다. 모두 같은 병이고요. 타인의 시선에 지나친 불안을 느껴 수행을 제대로 하지 못한다는 것이 문제이죠. 많은 준비를 하고 그 능력이 충분한데도 단지 불안이 지나쳐서 실패를 거듭하거나 아예 회피를 하는 것은 큰 손실이고 심각한 문제입니다. 친구들이 쳐다보면 얼굴이 빨개졌습니다. 일어나 책을 읽을 뿐이었는데도 말입니다. 제가 초등학교 때 그랬어요. 아이들의 시선이 저에게 집중하고 있다는 사실만으로 앞에 나와서 발표를 할 때 긴장으로 머리가 하얘지면서 더듬거리고 아는 것조차 말하지 못하면서 고개 숙이고 목까지 벌겋게 되며 말을 제대로 다 못했죠. 그 일이 아쉽고 부끄러워서 고쳐보려고 노력을 했었습니다. 지금은 어릴 적부터 발표를 연습하면서 저 같은 아이가 드물겠지만 저희 때는 적지 않았습니다. 내성적이고 부끄러움이 많은 아이라면서요. 많은 아이였죠. 제가 대학을 다닐 무렵 이미 이시영 선생님의 책 대인공포증의 치료가 1985년에 출판되었고요. 우리 한국인들에게 특히 흔한 문화적 현상이어서 극복하고 치료하자는 분위기가 만들어졌습니다. 또한 1997년에 수줍음도 지나치면 병이라는 책이 나오면서 인지행동 치료로 더욱 치료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정신과 진단명에도 사회공포증이라는 질병명이 만들어지면서요. 최근에 대인공포증이 더욱 늘어난 이유를 아시나요? 바로 따돌림 때문입니다. 교실에서 따돌림을 겪은 이들은 수년이 지나도 관계에 대한 두려움으로 사람들을 경계하고 회피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마인드 닥터. 사회공포증의 진단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사회공포증은 매우 흔한 심리적 문제 중 하나입니다. 10명의 대학생 가운데 약 4명이 사회적 불안이나 수줍음을 경험한다고 보고되었습니다. 사회공포증의 주요 증상은 다음과 같은데요. 한번 해당되시는지 한번 들어봐 주십시오. 첫째, 이 당황할 가능성이 있는 사회적 상황 또는 과제를 수행하는 상황에 대해 현저하고 지속적인 공포를 지닙니다. 흔히 사회적 상황에서 남에게 부정적으로 평가받는 것, 모욕당하는 것, 당황하는 것을 두려워합니다. 예를 들어 많은 사람들 앞에서 발표를 할 때 느끼는 발표 불안, 무대 공포, 또 공공장소에서 음식을 먹는 것을 두려워하는 것, 다른 사람 앞에서 얼굴이 붉어지는 것을 두려워하는 정면 공포 등이 있는데요. 내담자들은 한 번 이상의 이런 경험을 가지고 있고 다시는 겪기 싫어하더군요. 자, 둘째로 이와 같은 사회적 상황에 노출되면 거의 빠짐없이 즉각적 불안 반응이 나타납니다. 얼굴이 빨개지고 근육이 긴장하면서 심장박동도 빨라지고요. 손발이 떨리기도 합니다. 소화가 안 되고 배가 아프기도 하면서 심한 경우에는 정신이 혼미해지기도 합니다. 영화 미스 홍당무의 양미숙 씨는 심리적 자극을 받거나 흥분하면 얼굴이 빨갛게 달아오릅니다. 외모 컴플렉스는 마음을 망가지게 해서 얼굴이 더욱 빨개지며 고개를 숙이게 되죠. 몸과 마음은 항상 연결되어 있으니 항상 타인을 너무 의식하니 이 대인관계에서 자신이 주가 아니라 상대방, 그들이 주가 되고 자신은 종속되는 열등감, 소외감이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이러면 외롭고 자존감이 떨어집니다. 자, 셋째, 사회 불안을 경험하는 사람들은 자신의 불안이 비합리적이고 과도하다는 것을 인식하고는 있습니다. 사회적 상황을 이렇게 두려워할 이유가 없다는 것은 알지만 그런 상황에 대해 두려움을 버릴 수가 없는 것이죠. 미스 홍당무의 미숙 씨는 모두가 자신을 이상하게 보는 줄 알고 항상 고개를 숙이며 살아왔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정신을 차려 고개를 들어보니 모두들 자기들끼리 관계를 그럭저럭 맺고 사랑하는 등 잘들 살고 있음을 깨닫게 됐죠. 외로워했던 자기만 손해였던 겁니다. 넷째, 사회적 상황을 회피하려 합니다. 이는 순간적으로 불안을 낮추는 효과가 있으나
장기적으로는 사회 불안을 지속적으로 경험하고 사회생활에도 부정적 영향을 미치게 되죠. 이로 인해 직장 생활에서 고통스럽고 사회생활을 못하는 사람이 되어버립니다. 자, 그런데 이들이 사회적 관계에 관심 없고 싫어할까요? 절대 아닙니다. 좋은 관계를 맺고 싶고 인정받고 싶은 소망이 아주 강합니다. 사회불안증이 있는 경우 자신이 다른 사람에게 호감을 주지 못한다는 강한 믿음이 있습니다. 이는 사회적 자기에 대한 부정적 개념을 가지고 있음을 의미하는데요. 다른 사람의 평가를 중요시하며 호감과 인정을 받고자 완벽한 모습을 보여주려 하고 또 부정적 평가를 아주 고통스럽게 받아들입니다. 다른 사람들은 비판적이어서 자신이 사소한 실수만 해도 자신을 싫어하고 멀리할 것이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분명히 있습니다. 9년의 영화 김씨 표류기에서 정여원님이 연기한 여자 김씨는 과거 따돌림 이후에 방에서 나가지 않고 망원경으로 세상을 바라보기만 하고 있죠. 관계에 대한 간절함이 있음에도 없는 척 담을 쌓고 살고 있습니다. 자살 실패 후 밤섬에 표류한 남자 김씨를 구해주기 위해 방을 들여놨습니다. 상처받은 두 사람은 서로를 구원하게 됩니다. 자, 이 사회불안증이 가족력이 있고 생물학적 소인이 크다는 것 알고 계신가요? 내담자들을 보면 어릴 적부터 수줍음이 많아 자신이 노출되는 사회적 상황을 싫어하고 회피하여 왔다는 것을 알 수 있더군요. 이게 많은 경우에 부모님 등 가족 중에도 얼굴이 빨개지는 사례가 많았습니다. 이건 ADHD처럼 가족력이 많은, 즉 생물학적 유전적인 성향이 강하다는 것이죠. 즉 교감신경이 아주 예민하다는 것입니다. 자, 극복과 치료는 이 자율교감신경과의 전쟁입니다. 심장이 벌렁거리고 얼굴이 빨개지며 목소리가 들리는데 어떻게 진정이 되나요? 안 되죠. 어렵습니다. 교감신경을 다스려야 합니다. 제 경험으로는 우리 생각, 인지의 오류는 이러한 교감의 흥분 이후에 온 2차적인 문제입니다. 남들 앞에 처음 발표하신 것이 언제였습니까? 아마 초등학교였을 거예요. 자신이 남들 앞에 서기 싫어하는 수줍은 아이임을 알게 되었죠. 이렇게 오래된 불안증은 성격으로 습관으로 굳어지게 되었을 겁니다. 사회공포증을 겪는 분들의 말씀을 한번 들어봅시다. 난 타인의 시선이 불편해요. 사람들 앞에서 심장이 벌렁거리고 얼굴이 빨개지며 목소리가 떨리고 손까지 덜덜 떨었던 것을 모두 다 보았을 거예요. 날 어떻게 생각하겠어요? 이제 다시는 앞에 서지 못하겠어요. 사람들과 식사를 하는데 긴장이 되어서 음식이 입으로 제대로 들어갔는지 모르겠어요. 커피잔을 잡는데 손도 덜덜 떨렸어요. 역시 나 안 되겠어요. 직원이 지켜보는데 서류를 쓰는 제 손이 덜덜 떨려 부끄럽더라고요. 이렇게 시선 불안증은 식사 공포증과 소필 공포증까지 일으킵니다. 그러니 치료는 오랜 동안 생각의 습관으로 굳어진 인지의 오류를 바꾸는 인지행동 치료와 약물 치료를 같이 적극적으로 시작해야 합니다. 마인드 닥터. 사람들은 너에게 관심 없으니 시선 따위 신경 쓰지 말자고 이야기를 하고 마음을 먹어도 그 상황에서 먼저 반응하는 것이 자율교감신경입니다. 베타 차단제와 항불안제 등의 약물을 우선 긴장을 줄이면 그 안정된 느낌이 큰 힘을 줍니다. 인지행동 치료는 사회불안 치료의 가장 효과적인 치료법입니다. 인지적 재구성을 한다는 것은 사회적 상황에 갖는 부정적 사고와 신념을 수정하는 것, 또 두려운 사회적 상황에 대한 반복적인 노출 치료를 하면서 여러 집단 구성원 앞에서 발표를 한번 해보는 것입니다. 배우가 연기하는 것처럼 실제 또는 유사한 상황에서 역할 연습도 합니다. 이렇게 인지 재구성, 노출 치료, 역할 연습, 긴장 이완 훈련까지 4가지로 이루어집니다. 약물 치료와 인지 치료를 하니 좀 어떠세요? 모든 게 떨렸는데 신기하게 제 몸이 차분해졌어요. 그러면 난이도 1에서 7까지의 상황 중에서 어떤 것을 해보실 건가요? 벌써 했어요. 난이도 3에 해당하는 회의에 참석하니 가슴 두근거림이 현저히 줄었어요. 5에 해당하는 발표도 의도적으로 해보았는데 얼굴은 살짝 붉어지는 것 같았지만 떨림이 아주 줄어서 침착하게 했답니다. 손이 좀 떨릴 수도 있지. 뭐 어때? 하는 생각까지 드는 것이 너무 신기하고 좋았어요. 이처럼
마음을 위축시키던 몸의 흥분과 떨림이 줄어들면 인지 오류의 수정도 쉬워집니다. 성경씨, 이전에 많이 떨었던 모습을 보여준 이후에 그걸 본 직원들이 자신을 비웃는다고 생각하면서 이번 발표에도 가벼운 실수라도 하면 끝장이라고 생각을 하셨죠? 어때요? 여전히 그렇게 생각하세요? 발표를 마치고 동료에게 물어보았어요. 발표 어땠어요? 얼굴 빨개졌는데 보기에 흉했죠? 발표 잘하던데요. 빨개진 거는 모르겠어요. 빨개지면 뭐 어때요? 저도 가끔 얼굴이 달아올라요. 갱년기도 아닌데. 혹시 제가 또 실수할까? 모두 불안한 마음이었죠? 실수했었어요? 전 사실 중간중간 딴 생각하고 있어서 신경 씨에 신경 많이 못 썼어요. 각자 생각이 바빠서 저의 실수를 오래 기억하지 않더라고요. 저를 비웃고 있을 것이란 생각도 안 들어요. 이제 다음 달에 있을 전체 회의의 발표를 하겠다고 했어요. 아주 떨릴 거예요. 그런데 무리 없이 해낼 거고 그럭저럭 지나갈 거예요. 이제 세세하게 미리 걱정하지 않기로 했어요. 성경 씨는 긴장의 최고 레벨에 해당하는 직원 전체 회의에서 발표를 했습니다. 잘했을까요? 잘했을 수도 있고 약간의 실수가 있을 수도 있죠. 완벽하지 못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밝고 의욕적인 모습으로 잘 지내고 있습니다. 이렇게 여러 상황들을 떨리지 않게 해주려는 약의 도움으로 수백 번을 부딪혀 본 다음 결국 약을 끊게 될 것입니다. 많은 경험에서 얻은 자신감은 이제 약이 필요 없어지게 만들어 줄 것입니다. 사회 불안, 시선 공포, 연단 불안, 정면 불안, 서필 공포증 있는 분들 우선 난이도가 낮은 상황부터 부딪혀 보십시오. 타인의 시선에 너무 신경 쓰게 되는 것은 교감신경이 그렇게 만든 것이거든요. 이 아이를 진정시켜주는 약의 도움을 받으면서 그 상황을 피하지 말고 해보시고 점차 난이도를 올려보십시오. 계속 두려워해온 장소에서 다 해내고 있는 자신을 발견하게 되실 것입니다. 마인드 닥터였습니다.